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해커에 대해 소개하고 화이트 해커가 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이트 해커에 대한 소개에 앞서 정보 보안 분야의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기업망의 보안 담당자로 일하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의 사내망에서 일어나는 정보 보안 이슈들을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고취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지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를 다루는 제품 보안 분야도 보안 분야의 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보안 패치를 제공하고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제품 보안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진로 중 하나는 보안 컨설턴트가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 해커의 주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모의 해킹을 통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코드나 취약점 분석을 하는 일도 보안 컨설턴트의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전자적 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최신 기법들을 말합니다. 해킹 사건이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 추적 및 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관련 사건에서 태블릿 PC를 확보한 후 태블릿으로부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 장비를 개발하는 것도 주요 보안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방화벽, 네트워크 침입 감지 시스템, 백신, 웹 방화벽,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거나 기술 지원, 영업을 하는 데에도 보안 쪽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버그 바운티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여 보상을 받는 버그헌터라는 직업도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크지 않아서 쉽게 볼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프리랜서로 보안 취약점을 찾고자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화이트 해커는 어떤 직업일까요? 해외에서는 화이트 햇 해커라고도 부릅니다. 옛날 서부 영화에서 착한 주인공이 하얀 모자를 쓰고 악당들이 까만 모자를 쓴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는데 불법적인 해커를 블랙햇 해커, 합법적인 해커를 화이트햇 해커로 구분합니다. 화이트 해커는 광범위하게는 모든 정보보안 관련 전문가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실제로 해킹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이트 해커는 모의 해킹이나 소스코드 분석을 이용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보고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네트워크나 웹사이트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업무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화이트 해커의 역할은 해킹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감이 크고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화이트 해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안 분야 쪽에서 형성되고 있고 버그 바운티 제도 등 화이트 해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만 있다면 수입 면에서도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 내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가 수행하는 모의 해킹이 불법적인 해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해커의 역할이 공격자와 동일한 관점에서 해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해킹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해킹과 보안 영역은 주로 네트워크, 시스템, 웹,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분야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한 가지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은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면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시스템의 경우는 운영체제나 메모리 관리, 웹의 경우는 웹 아키텍처와 HTTP 프록시와 같은 웹 보안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정하셨으면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개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소스 코드를 읽을 줄 아시면 좋습니다. 네트워크나 시스템 쪽을 다루신다면 C나 C++ 언어를 하시면 좋고, 웹 분야의 경우에는 그 관련 언어 자바, PHP, 루비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이나 파이썬 등의 스크립트 언어로 제작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영어도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다수의 정보가 해외에서 먼저 공개되거나 아예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로 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최신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킹 분야에서 최신 정보라는 것은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는 실제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기술들을 실습 위주로 학습하고 익스플로잇이 공개되면 직접 환경을 구성하여 실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exploitdb.com을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개된 익스플로잇을 모아둔 사이트로 취약한 버전 등이 같이 공개되어 있어서 환경을 구성하고 실습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exploitdb.com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는 최근 공개된 다양한 익스플로잇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About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사이트는 칼리 리눅스의 메인 스폰서이면서 OSCP라고 하는 자격증을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오펜시브 스큐리티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통계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현재 41,000개 이상의 익스플로잇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래프들을 통해서 최근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시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익스플로잇이 추가된 날짜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뭐 D, A, V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D는 익스플로잇 관련 코드나 익스플로잇을 설명하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링크고요. A는 공격에 취약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여기 없는 경우도 있고요. V는 verified 상태, 즉 실제로 해당 익스플로잇이 동작하는지 검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검증이 된 것이고, 나머지들은 검증이 되지 않은 익스플로잇들 경우들이 되고요. 자, 아직 배우고 실습한 입장에서는 주로 verified 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고, 나중에 직접 익스플로잇을 수정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실 때 verified가 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서치 메뉴를 이용을 해서 특정 익스플로잇 검색도 가능한데, 이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실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말에 공개된 유명한 리눅스 해킹 공격인 더티카우라는 공격에 대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더티카우 공격은 일반 사용자가 리눅스의 루트 권한을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공격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티카우 관련 익스플로잇들이 검색이 되었고요. 여기 데이트 요거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날짜별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 특히 verified 된 것들을 보시는 게 낫겠고요. 하나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익스플로잇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제목에 표시되는 이 리눅스 커널 2.6.22 그리고 에서 3.9 미만 버전이라는 것이 이 더티카우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보안에 취약한 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실습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익스플로잇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익스플로잇 코드들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이런 주석란에 익스플로잇을 어떻게 컴파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익스플로잇이나 아니면 그 취약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습 환경을 구성하고 익스플로잇을 실행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티카우 공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리즈 강좌인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한 모이해킹 완전 정복 강좌에서 직접 실습하면서 배워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신다면 어느샌가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게 될 것입니다.